안녕하세요. 동물법 라디오의 박주연.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법에서도 동물에게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하면은 처벌하겠다라고 아주 최소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법이 힘을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동물 학대 사건에서는 아무리 그 행위가 잔혹하고 동물에 끼친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개를 심하게 다치게 한 사람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은 피고인이 이제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강아지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서 이제 탈골에 이르는 여러 상해가 일어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자신의 손등을 발톱으로 핥히자 이제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네. 이게 근데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징역 1년 1월 이상, 3년 미만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 이 판결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 3년간의 그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을 입수를 해서 정리를 해본 결과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사례입니다.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쪽 약지를 물자 반려견을 들어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서 이제 추락사를 시킨 사례입니다. 그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이 된 내용이 이제 이혼 이후에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초범이다.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데, 물린 것에 보통 화가 나서, 여기에도 적혀있듯이 격분해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불리한 정상이 되어야 됨에도 오히려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이 돼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지구지방법원의 판결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2월 18일에 선고됐던 판례입니다. 군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기 친구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고 목을 묶어서 시계추처럼 흔들고 채찍으로 이용해서 때리고, 그 다음에 피가 이제 나자 씻기는 과정에서 샤워헤드를 분리해서 입에 넣고 억지로 이제 물을 삼키게 했고, 세정제를 또 넣어서 삼키게 했고, 이런 식으로 또 고양이를 심지어 세탁기에 넣어서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잔혹한 범죄에서 결국에 벌금 150만 원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낮은 처벌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역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유리한 정상을 담고 있어요. 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그리고 초범이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제 요 사례가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반성한 척을 한다든지 또 보호소에서 이제 사후적으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형을 받기 위한 그런 활동인데, 사실 그것이 그대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돼서 이렇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해자 봐주기가 너무 만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사안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이제 2023년에 처음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병합 사건을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항소심에서 병합이 된 사안입니다. 총 피해 동물 수는 78마리였고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길고양이나 고양이를 분양받아서 이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가위로 꼬리를 자르고 잘린 꼬리 틈 사이로 가위를 집어넣어서 가죽을 잘라 벗기고 토막내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은 우울증 등 피고인이 이제 정신병력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반감으로 삐뚤어져서 범행에 이른 것이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정신병력이라는 게 그걸 이유로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걸 유리한 정상으로 봐서 되게 다수의 판례에서 낮은 선고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대구지방법원 사건입니다. 2024년 8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를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서 그중 25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이제 동물들이 분명 굶어서 이제 죽는 과정에 굉장히 고통을 느꼈을 건데 본인이 이걸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본인도 밥 못 먹는 상황에서 동물 어떻게 밥을 줬겠냐 약간 이런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1년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가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사유 자체도 결국 우울증을 이유로 들었다는 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을 맡아본 검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소들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 그 목소리 자체가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서 더 낮은 형량으로 간 게 아닌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동물이 법정에 나가서 이런 피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뭔가 대변하는 그런 충분한 절차가 현출이 되어야 됨에도 이제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형에 반영되는 그런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놀랐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방치도 학대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가 제대로 밥을 주지 않거나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면서 이런 방치하는 그런 학대가 상당히 많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재판이 된 사례를 보니까 방치 학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더라고요. 3년 동안인데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적발이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재판까지 가기조차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처벌받지 않는 학대 사례는 더욱 너무나 많을 것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그 2023년 한 해 동안 129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942건이 검거가 됐고 재판까지 간 사건은 112건.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역형은 단 10건이고 집행유예는 19건 그리고 절반 이상인 67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약한 이유 중 하나는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형 기준은 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 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만약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없어서 특정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동물권 보호의식, 내지 동물권 감수성에 따라 형량이 높기도 아주 턱없이 낮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물을 이제 인간과 같이 살아가고 행복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존재, 인간이 책임을 갖고 보호할 존재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유물 혹은 재산적 가치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게다가 법관들에 대해서 동물 권리 존중, 보호에 대해 교육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 벌금형 수준의 낮은 처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동물 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다른 유사한 폭력, 또 학대 그런 범죄와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가 계속되면서 지난 3월에 드디어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대법원 산하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기존의 양형 실무의 약 70에서 80%를 반영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준이 마련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내용입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4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형량이 권고됩니다. 여기서 가중을 하더라도 징역 8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처벌이 권고되는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기본 권고 형량도 징역 2월에서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에 비해서 권고형이 너무 낮은 거죠. 이제 동물의 생명을 침해하는 가장
그 죄질이 나쁜 경우조차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벌금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법 감정하고 또 이제 동물권 보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음 제시된 기준안에 대해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형 기준을 설정할 때 양형위원회는 양형 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엄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이에 대해 그 기준을 높이는 등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던 기존 판결 통계를 단순 집계해서 그 수치를 바탕으로 양형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요. 1유형,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가중영역에 대해 벌금형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 회의가 있었는데요. 1화는 벌금형을 넣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범죄니까 넣어야 된다고 봤고, 이제 2항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한 양형 편차도 줄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으면은 벌금형을 빼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빼자는 게 다수 의견이어서 소결론이 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중 영역에는 징역 1년에서 2년 6월만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었는데요. 이상하게 최종안을 살펴보면은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바로 벌금형을 포함하는 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처음 회의에 있었던 동물에 대한 범죄니까 벌금형을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해쳤다는 인식이 없는 듯한 의견이기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동물은 명백히 물건과는 다릅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동물 개개인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동물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빼앗고 또 건강과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고 또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뭔가 인간이라서 봐주자가 아니라 엄하게 처벌을 해야 그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재판부에서는 예전에 한 동물 학대 판결에서 이런 이유를 남겼습니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며 표현하는 소리, 몸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 침해, 학대를 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극히 미약하거나 결여된 행동으로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하고 그러한 학대나 폭력 행위의 대상은 언제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동물 학대에 낮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명체, 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방관, 용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동물에게도 인간 사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형 기준은 앞으로 기존 처벌 수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견, 동물 학대 엄벌의 필요성, 국민적 인식 변화와 요구, 생명 존중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처벌만큼 중요한 거는 학대자가 계속해서 동물을 기르면서 학대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P&R은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서 동물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소개 링크를 통해서 저희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후원 회원 참여로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